네,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다시 한번 이제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제가 좀 회사 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 피곤하고 해서 좀 한동안 이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올리는 걸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올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이렇게 이상하게 끝내기가 뭐해서 한번 마음 먹고 다시 올려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아마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뭐 한 주에 한 번씩은 또 무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리시는 분도 없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온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중국에. 그 귀촌이라고 해서 귀신의 동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폐허가 돼버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떠나서 폐허가 된 동네,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죽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폐허가 된 동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이제 폐허가 된 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6년이라는 그 시간에 76명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죽습니다. 다 이제 뭐 노인들이긴 하지만 좀 뭔가가 이제 이상한 거죠. 어떻게 6년 동안 76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수 있나? 그건 좀 제가 생각하기 해도 좀 상식이 벗어나는 일이죠.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주시 영가현 나양촌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14km가 또 떨어진 아주 외진 동네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뭐, 비록 외진 곳이기는 하지만, 산수의 풍경도 아름답고, 자연 환경도 좋고, 뭐, 동물들도, 뭐, 자원주도 풍부한 그런 좋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가, 그 촌에서 대략 5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촌민들은 이제 대부분 마씨 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씨 집성촌이었던 것 같아요. 집성촌이죠.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청장년,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이제 있으려고 하지 않죠. 외지에 나가서 좀 돈을 더 벌고, 뭐 좀 자녀들을 교육을 더 시키고 싶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고향이 떠나서 이제 외지에서 돈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남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노인들인 경우죠. 그리고 일부 뭐 부녀, 그 다음에 아이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일부만 되고 대부분 다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이래 이제 들어서서 이 마을은 거의 뭐 다른 타 지역처럼 이렇게 시끌벅거하고 뭐 이런 지를 못하고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둔처 같은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뭐 폐허가 된 동네가 아니고 은둔처,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이제 대부분 노인들만 이제 사니까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인들은 이제 병들고 이제 늙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게 2004년도에 들어와서 이 몇백 명이 사는 그 지역에 18명이 돌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뭐 한 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한 해에 18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월 한 명씩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근데 조금 가끔 이제 한두 명 더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노인이었고 병이 있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다들 건강에 문제도 없었던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 영가현 질병예방통제센터에다가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의학 요원들이 이제 와서 이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근데 조사를 하려면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손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할 수가 없죠. 저 같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양 쪽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 뭐 이렇게 옛날 시대에 그런 뭐라고지 이제 아주 재질이 나쁜 아니면 이렇게 역모를 일으켰던 뭐 제수들 같은 경우 아주 극한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이렇게 하는 그게 아주 큰 형벌이었거든요. 사형 제조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또 큰 사형 형벌이 뭐였냐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도 이 집안에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걸 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신을 다시 간에서 꺼내서 그 남은 그 시신의 그걸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그런 극한 사형 제도의 뭐라고 그러죠? 그런 연상도 되고 또 가문의 가문에 좀 이렇게 먹칠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욕되게 하는 일이니까 절대 허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일을 조사를 하려면 정확한 걸 알려면 그 시신을 파헤쳐서 꺼내서 봐야 한다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았다. 결과만 알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그 조사 전문 의학 요원들이 와서 이제 그 시신을 간 속에서 꺼내서 이제 부검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 마시던 물, 전염성 질병,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봐도 뭐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이제 거기서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이런 걸 지어요. 아무리 결론이 안 나오니까 아주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면 나양촌 촌민들은 평상시 거의 다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국 가서 약을 지어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병이 날 때까지 그냥 누워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낫다? 그러면 밥 먹고 밖에 나가갖고 자기 농사 일하고 다시 집에 와서 쉬고 이런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외진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외갓집도 그런 동네였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버스가 2번밖에 안 다니고, 언젠가부터는 아예 노인들만 살고, 얼마 안 되는 농가가 얼마 안 되는 게 돼서, 아예 버스도 이제 안 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 외진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싶어도 가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가려면 한두 시간 걸리고 그리고 버스가 자기가 자기가 필요할 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하니까 그 시간 놓치면은 버스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놓치면
어떡하겠어요.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개인 교통수단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개인 교통수단이 노인들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도, 택시 부른다고 해도 그 택시비가 엄청 또 노인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그 택시비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2배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냥 야, 집에서 그냥 쉬니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동네가 이제 저희 옛날 외갓집 동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이거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산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일을 과하게 해 병이 나도 병원이나 약국을 갈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자연적인 그냥 생로병사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좀 이게 말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좀 해석을 좀 잘못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결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생로병사는 팩트예요. 근데 그 전 거는 이제 저도 조금 좀 의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조사단이 이제 돌아간 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이는 것도 아니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동네 귀신의 동네다. 여기 뭐가 안 좋다,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안 좋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아주 개의한 개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 동네는 완전히 그냥,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촌민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회상하기로는 그 당시에 매월 한 명씩, 한두 명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장례식을 했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데는, 부근의 타 지역 동네 예를 들면 1년에 몇 분만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비려먹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매월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죠. 정상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상도 알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동네가 되어버린데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돼서 아주 귀한 일이 이제 연이어서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57세 막구어차오라는 분이 노인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저녁에 친구분이랑, 그러니까 친구분 집에 가서 이제 조금 놀고 술도 좀 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돌아오시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바닥에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지나가던 동네 한 노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집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9세의 마쯔왕이라는 노인분인데, 이분은 이제 주방에서 그 아궁이 앞에서 이제 불 피우던 중에 그러니까 그 연기가 이제 조금 그게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큰 소리로 비명 한번 지르고는 쓰러지셨는데, 그냥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구토를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이제 전체적인 지역에 이제 나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더 또 이제 개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진짜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아니, 풍수가 안 좋다. 이거 문제가 엄청 있다. 이거 구태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말로요. 구태해야 하지 않느냐, 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막, 왁자지껄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근데 6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동안 몇백 명이 살던 지역에 76명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건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다가 더 이상한 건, 2006년 6월 7일, 그 2달 동안 2건의 화재가 또 크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동네 집 반 정도가 또 화재로 또 타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연기나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요. 자, 이러고 보니까 완전히 귀신의 동네로 변해간다는 그 소문이 그냥 받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들은 그렇게 안 보죠. 무슨 귀신이야, 이건 사람의 짓이다. 이 새끼 잡히면 죽여버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경찰들이 이제 전담반을 꾸려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 이제 조사를 아주 집요하게 하게 되죠. 하지만 범인은 꼭 잡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자, 여기서 이제 수상한 용의자가 한 명 딱 생깁니다. 자, 누구냐? 바로 이 동네에서 장의업과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마보만이라는 사내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이 동네에서 젊은 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5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업으로 이제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제 멋대 조상들이 했던 걸 이제 물려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되게 게을러요. 나태해요. 일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해요. 또 노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땀 흘리면서 농사 짓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한테
배우고 물려받은 그 장의업, 그 다음에 잡화점 운영하는 게 제일 쉬웠던 거죠. 그거 알고 있던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던 사람이 웃긴 거는 그렇게 게을러 터져놓고는 돈 욕심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이제 잘 안 벌려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잡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만 사는 지역이니까, 뭐 일부 부녀자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노인들이니까 돈을 쓰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잡화점에서 이제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그게 없었을 거고, 또 완전 외진 시골이니까 뭐 물건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장의업, 그 장의사 일도 했으니까 장례식, 그 장례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외진 동네였고 그 노인들만 산다고 그래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잖아요. 사망률이 많이 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의 수명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그 수명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의업을 하면서 돈벌이도 거기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활하기도 좀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생활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 성격상 땀 흘려서 나가서 농사 짓는 것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고민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 명의 노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마부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쓴 게 노인들한테 이제 다가가게 되죠.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잘해주고 뭐 좀 조그만 도움도 줬을 거고 뭐 말도 이쁘게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노인들은 아, 좋은 놈이네 뭐 이러면서 되게 다 잘 이렇게 따라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부만이 이 노인들한테 이제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거에는 이제 가끔 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그 술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자리에서 몰래 가져온 독극물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속여서 먹이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드셨다가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고, 가던 도중에 돌아가시고, 이래서 막 한꺼번에 막 1년에 매월 한 명씩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6년에 67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76명이 죽었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화재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방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밝혀지게 되고, 경찰들이 이 마부만이 영업하는 가게에 가서 뒤지다 보니까 또 독극물도 발견하게 되고, 자, 확실한 증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정하게 되죠. 내가 했다, 이 많은 노인들을 죽이고 방화까지 됐다라고 다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전파가 되면서 경악을 일으키게 되죠. 아주 충분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되고 중국 인민법원에서 이 마보만이 고의로 이제 살인과 방화를 한 그 죄명으로 그냥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세 차례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석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마보만은 아마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좀 행사수설하고 좀 실수가 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고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